2017년 강세장에서 XRP가 10만 8천% 이상 가격이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이후 XRP가 가장 큰 저항 구조를 설정하고 돌파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분석가인 캐시트레이더의 경우는 XRP가 6년간의 통합 이후 1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또한 XRP가 통합 삼각형에서 돌파할 때 8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7만 달러를 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가오는 6월 단기 전고점인 7만 3,800달러를 넘어 8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8% 하락한 6만 8천 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89% 하락한 3,870달러대, BNB가 0.54% 하락, 솔라나가 1.2% 상승, XRP가 0.69% 하락한 0.52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10년 이상 잠자던 비트코인이 움직이던 비율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트는 10년 이상 된 코인의 지출 비율이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이 지표의 경우는 말 그대로 10년 이상 휴먼 상태에 있던 이 코인 중 이동한 코인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지표의 값이 높으면 네트워크의 오래된 투자자들이 지난달 동안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의 10년 이상 된 코인의 지출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올해 3월에는 큰 급등세를 보이게 되는데, 정점에서 지표의 값은 비트코인의 역사상 가장 높은 3.7%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던 이 73,800달러를 달성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코인이 이동할 때는 이 매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초 보여주었던 급등세의 경우 이익 실현이 주요 동기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최고치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전을 하면서 지표값도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죠. 이후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이 지표의 값은 2.5%로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잠자던 고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깨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길라잡이 같은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력에 대해서 현재 다소 과소평가가 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조 3,500억 달러, 금의 시가총액이 약 12조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100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시총 10조에서 100조 달러 자산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인시켜준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시스테마에 따르면 세일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클래스가 아닌 10조에서 100조 달러 규모의 자산 클래스임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는 자산 클래스라는 확실한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셀러는 승인을 지지하면서도 미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판하게 되는데, 이 셀러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방해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일러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SEC가 현물 환불이 아닌 이제 현금 환불만 허용하여 이 투자자들의 ETF를 비트코인으로 직접 교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말도 좀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로 인해 현물 ETF가 열등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옵션 거래 승인이랑 이 현물 환불, 뭐 현금 환불이랑 ETF 이제 현물 ETF의 가치 절하가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는 SEC가 현물 ETF의 옵션 거래 승인을 지연시키게 된다라면 이 투자자들은 현물 ETF를 통해 다양한 해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현물 ETF의 시장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옵션 거래에 이미 있는 것 아니냐, 이미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 콜옵션, 풋옵션, 뭐 콜옵션에 많이 몰려 있다, 풋옵션에 많이 몰려 있다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CM이나 팩트, 데리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이미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SEC가 승인한 이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거래랑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랑은 다른 거죠.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옵션 거래는 이미 예전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부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 옵션 거래는 이미 승인된 반면 현물 ETF 옵션 거래는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에 대한 지연 결정이 전반적인 시장 성과와 이 투자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듯 보입니다. 이제 추가로 이 초록색 형광펜을 보시게 되면은 현물 환불이 아닌 현금 환불만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물 ETF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일단은 현금 환불과 현물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 투자자들이 둘 다 ETF를 매도할 때 받게 되는 대가의 형태에 따라서 현금 환불이냐 현물 환불이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 현금 환불의 경우는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이름 그대로 ETF 운영사가 해당 ETF의 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운영사가 직접 자산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니까 투자자가 편하죠. 별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 현물 환불은 오른쪽에 현물 환불은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ETF 운영사가 해당 ETF의 기초 자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투자자가 ETF를 매도했을 때 운영사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투자자에게 직접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용만 들어보았을 때는 현금 환불 방식이 편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편하다면은 수수료가 들겠죠. 바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현금 환불의 경우는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운영사는 시장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시장 충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최종적으로 ETF 운영 비용에 포함돼서 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운영사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마다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이득세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자산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명칭이 상당히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운영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ETF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세금 비용이 결국 투자자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물 환불은 어떠냐? 운영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때문에 중간 거래 과정이 생략돼서 거래 수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만 이전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대체 자본이득세가 얼마나 나가길래 이
현물 환불이 훨씬 좋은 거냐, 현금 환불이 지금 안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투자 후에 6개월 안에 매도했다면 단기 자본 이득세로 취급이 됩니다. 무려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2년 뒤 투자를 했다면, 매도를 했다면 장기 자본 이득세로 취급이 돼서 1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이죠. 만약 현물 환불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은 비용적인 측면 최소 15%에서 30%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많게는 조 단위, 적게는 몇백억 단위로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현금 환불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ETF 운영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세금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력을 감소시키고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세일러는 또 SEC의 규칙 121조가 은행들이 재무제표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요구, 수탁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미국 상하 양원은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최소한의 채택을 이루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를 해지하고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논리적인 사항들을 허용해야 한다. 다른 자산들에게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비트코인에게는 거부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점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인해서 전통 금융권들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 속에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이정표다라고 볼 수 있는 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 20년 뒤, 현재 2023년, 2024년이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저렴한 상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큰 넥소 토큰 에어드랍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무려 약 1,400만 달러 상당의 넥소 토큰을 에어드랍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1,400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하나로 바꿨을 때 약 200억 원 정도 하는 금액인 것이죠. 이번에 넥소에서 2024년 7월 8일까지 넥소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0만 개의 넥소 토큰이 할당된 역대급 대규모 프로모션이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포인트 수집하면 넥소 토큰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리고 최종 넥소 토큰 클레임 청구는 2024년 7월 10일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넥소 서비스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모아 가면 됩니다. 이제 넥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산을 넥소 거래소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포인트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넥소에서 3배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모을 수도 있고, 거래소를 이용해서 모을 수도 있고, 이 한국에서는 아직 발급이 안 되지만 넥소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용자분들의 경우는 5배의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좀 더 빨리 참여할 때마다 1주차에선 1.5배, 1.4배, 1.2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소 토큰을 가지고 있는 수량 비율마다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2배수, 골드 같은 경우는 1.5배수씩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도 포인트를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거래소에서도 200억 원 상당을
에어드랍 하는 이벤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넥소 가입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XRP 관련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XRP 기준 28,900%의 랠리 이후 154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관점이 나온 것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XRP 가격이 154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불의 경우는 최근 XRP 가격이 세 자릿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강세 패턴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상승이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크립토 불이 X 게시물을 통해서 XRP 차트가 154달러까지 상승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 XRP가 이 패턴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가 중 한 명인 제이븐 막스의 경우는 최근 XRP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는 XRP에 대해 형성된 강세 다이버전스를 강조한 차트를 공유하면서 XRP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분석가 잭 더 리플러의 경우는 XRP가 곧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립토 불과 같이 이 차트를 이제 언급하지 않고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이 XRP 가격을 이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10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라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지지부진한 XRP의 가격 모습 추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증권 소송에 관해서 상승할 만하면 또다시 악재 튀어나오며 매도 압력이 가중되며 XRP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오전 대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최저 67,600달러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시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 정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 현재 약 10%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 이번 연도 초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장의 사이클에 와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 비스무리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앞당겨진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연초 보여주었던 높은 상승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